안녕하세요. 내년에 2023년에 지하철 요금이 오른답니다. 노인 무임승차 손실 지원금이 영원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이 이제 1,500원대로 오른답니다. 8년 만에 300원 인상되는 건데요. 2023년에 1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걸까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동료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젊은 동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한국의 담배값도 현재 5,000원쯤 하는 게 한 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수긍을 합니다. 왜냐? 이제 그 친구는 과거에 호주 같은 곳에서 생활을 좀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담배값이 너무 비싸서 그 현지 주민들이 동양인들만 보면 개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담배 하나만 달라고 부탁한답니다. 동냥하는 거죠. 왜? 담배값이 비싸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값 올리겠다. 만원 할 거고요. 또 나중에 15,000원도 할 수도 있고 20,000원도 갈 수 있고 소주나 맥주, 술값도 주류도 가격이 대폭 오를 수 있고요. 2023년에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이제 계속 오르고 서울 같은 경우에 2023년 4월 기준으로 지하철이 1,550원, 시내버스가 1,500원, 마을버스가 1,200원으로 기본 요금이 인상한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누적 적자가 커져서 수송 원가의 70에서 75%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울시 말로는 원래는 지하철 요금 700원, 버스비 500원까지 올려야 되나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300원 정도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지하철만 1조 2,600원, 버스는 6,580억 적자를 보이고 있답니다. 노인들의 무임승차 손실이 생긴 부분을 불가피하게 복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노인의 무임승차가 금액이 뭡니까? 실제로는 한 30% 정도 서울시 적자의 전체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대요. 30%. 실제로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1조 2,600억이 서울 지하철 적자인데 그 중에서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노인 무임승차라고 하면 이제 적자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기가 되게 쉽고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니까 노인의 무임승차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이제 1,000만 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내년쯤 되면은 65세 이상의 인구, 그러니까는 58년 개띠가 만 65세가 되는데요. 만 65세가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임플란트 무료고 예방접종하는 것도 무료고 지하철 요금도 무료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무임승차, 지하철 이제 요금 무료인 것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당장은 서울 지하철의 3, 40%의 적자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노인 인구가 점점 늘 거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노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게다가 주식 배당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통 청년들보다 소득이 적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은 극빈곤층, 절반은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간별로 해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요금을 내게 하거나 이렇게도 필요하거나 아니면 분별의 시간, 출퇴근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요금을 전체 다 노인들에게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인 관련한 이제 부분들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죠.
전기료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료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개인 가정집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산업용도 대폭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개인들이 방만하게 무리하게 쓰는 게 아니라 산업용이 더 많이 사용해서 적자가 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감안돼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지하철 요금 얘기하지만 지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해서 이제 의료보험, 의료비용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관련해서도 뭐 지금 국민연금하고 뭐 통합하겠다라고 개수작을 부리는데 절대로 국민연금과 통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뭐 나름 그래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번 개편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금 서둘러서 어떻게든 지금 정부 때 국민연금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연금 납부율 9%인데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연금액은 40%가 소득 대체율이 40%가 되어 있는데 가능하냐라는 거죠. 국민연금 납부율이 지금 이제 9%인데 이걸 순차적으로 아마 25% 30%까지 올려야 될 것이고 아니면 올리는 납부율을 뭐 20% 정도 선에서 하든지 하고 소득 대체율을 40%가 아니라 30%로 조정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32만 원인데 뭐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기초연금이 필요하고 근데 부자 노인, 잘 사는 노인들 그리고 중산층 노인들로 봤을 때는 기초연금을 납부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뭐 설계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돈 받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돈 내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망가지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앞으로 우리는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뭐 국민연금 노인 나이 기준 올려가지고 연금 더 내게 하고 뭐 혜택 줄이고 하는 걸 지하철 노인 요금 노인 기준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뭐 각종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한 복지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 뭐 이제 100세 세대, 120세 시대가 되면서 점점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건데 국회의원들 관련해가지고 3선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절대로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배명령이나 아니면은 자기 지위를 이용한 이제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은 진짜 징역형, 종신형을 내려야 됩니다. 20년, 30년, 50년을 내려야 되고 조금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관직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은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나와야 지금의 대한민국이 늙어가지 않고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정말 말씀드린 건데 지금의 시대가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비방하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아마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